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정책 언팩쇼 진행을 맡은 최일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오늘 함께 저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대선 경선에 출사표를 쓴 정책 언팩쇼에 참가하는 8분 후보자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오늘 국민면접관님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 면접을 보게 될 8분의 면접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8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5일 날 기호 2번 이광재 후보와 기호 4번 정세균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함으로써 현재 경선 후보자는 모두 8명임을 알려드리고요. 자, 8분 모두 앞에 정면 카메라를 보시고요. 지금 이 방송 지켜보고 계신 국민 면접관님들 향해서 손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흔들어 주시거나 뭐 하트 뿅뿅 이런 거 여러 가지 해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면접자분들 왼쪽에 마련된 후보자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 정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책 언팩쇼. 언팩이 뭐 우리말로 풀면 풀기인데요. 정책 풀기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한 공간 안에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후보자분들께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 언팩쇼는 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말고도요. 오마이뉴스 TV, 민중의 소리, 시사타파 TV 등 9개가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언팩쇼는 후보자가 앞으로 펼치고자 하는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예비경선의 컨셉이 대통령 취업 준비생인 만큼 오늘은 프리젠테이션 면접 형식으로 면접자들이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 청주에서도 국민 면접을 했고요.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는 냉철한 면접관이 되셔서 면접자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참석해 주신 4분
내빈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만큼 최소한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중앙당 선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윤관석 사무총장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책임지고 계신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네, 무대로 좀 가주시죠. 이상민 선관위원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후보 8분의 후보님들 어제도 방송 토론 있으셨는데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들께서는 진정한 국가 지도자, 그 대통령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경륜과 식견, 또 통찰력, 또 용기, 또 관대한 덕성, 이 모든 것들을 갖추신 출중한 그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8분께서 오늘 있는 정책 언택쇼에서 마음껏 갖고 계신 경륜과 식견을 발휘하셔서 국민들께 마음 든든한 안심을 이렇게 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책 언팩쇼에서는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행시 이벤트입니다. 후보자님들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왼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야, 요 머리 글자 3글자로 해서 삼행시를 지어서 문자 메시지 샵 3696 이쪽에 나오고 있죠. 샵 3696 이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100원의 유료 문자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주최 측에 한번 물어봤어요. 샵 3696이 뭔 뜻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아무 뜻 없답니다. 예. 자, 8명의 후보자들 감동과 재미, 진심이 담긴 삼행시를 각자 하나씩 선정하시고요. 당첨되신 분께는 정책 언팩쇼 방송이 끝나고 나면 후보자께서 직접 국민 면접관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고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이벤트다 생각이 됩니다. 삼행시 국민 참여 이벤트는 정책 언팩쇼 마지막 8번째 후보자의 마지막 발표가 끝낼 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면접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8분의 후보자가 준비한 발표를 들을 건데요. 발표 선정 방식은 지난 4일날 국민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1, 2, 3등 후보자께서 우선적으로 발표 순서를 선택했고요. 남은 6 후보자가 추첨을 통해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언팩쇼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제일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 김두관 후보, 최문순 후보, 양승조 후보,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추미애 후보, 박영진 후보 이런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 정치인 이재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국가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이유는 대체 왜일까? 국가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억강부약,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를 보듬는다. 대동세상,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 이것이 바로 정치이고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정성장, 시대의 화두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경쟁에 지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한 저성장, 기회 부족이 원인입니다. 세계적으로 본다면 대전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에너지 대전환에 따라서 우리는 산업 경제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공정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공정, 즉 공정성장입니다. 공정성의 확보가 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공정한 성장은 공정사회의 토대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회. 페이지가 하나 더 넘어갔군요. 대전환의 위기에는 미안합니다.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거 참 네.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헷갈리고 있는 모양인데 미안합니다. 지금은 위기이기 때문에 공정한 성장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롭게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 투자 국가가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 경제 재편,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대규모의 과학기술 투자, 획기적인 규제 합리화, 이게 바로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의 공간을 보장할 겁니다. 리더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이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우리 경제를 바꿔줄 것입니다. 경제적 기본권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함께 누리는 경제적 기본권은 복지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입니다. 분배와 성장은 과거처럼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복지가 성장을, 성장이 복지를 견인합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리고 복지의 확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 경제를 한 발짝 더 지속적인 성장의 사회로 밀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장, 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공약 이행률이 90%를 넘었습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을 지켰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알려면 그의 과거를 보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분인데 한 20초 정도 전에 좀 끝내주셔가지고요. 억강무약 대동세상을 펼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기호 9번 김두관 후보자입니다. 과감한 자치분 근과 급진적 균형 발전으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 힘없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런 모든 것의 변화를 만들어 온 저 김두관이 이제 대한민국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 37%.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54%. 7월 1일 SBS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입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내로남불과 무능력, 국민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같은 보고서에 답이 있습니다. LH지금 투기와 부동산 정책,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입니다. 문제를 알았으니 답을 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민심 위반의 중심에는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많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안 써본 정책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내놓을수록 집값은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풀 수 없다는 것, 그만큼 당했으면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판을 완전히 새로 짜겠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교육, 인프라를 분산시키겠습니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도를 개편해서 연방 수준의 5억 이특체제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가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 발전이 민주당의 재집권 전략입니다. 집값이 안정되면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의 주거권은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기업은 무주택자에게 집을 원가로 공급할 것입니다. 국책모기지를 조성해서 집을 사고 싶은 저소득층을 국가가 직접 도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8번째 부자 나라입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70%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자산을 주겠습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부유한 나라가 아이들에게 주는 상속입니다. 저는 국민 자산제에 연간 10조 원을 쓸 것입니다. 국민기본자산제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해마다 정치 불신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비트 속도로 소통하는데 정치는 국민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헌법상 주요 정책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심한 법안은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언론개혁법, 토지공개념, 정치개혁법을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1% 법안 국민투표제로 시행하겠습니다. 의장부터 군수, 도지사에서 장관까지 가는 곳마다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애국심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가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온 가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겠습니다. 통찰력 있는 비전으로 국민과 공감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펼쳐보겠다는 김두관 후보자의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20분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9개 인터넷 동시 접속자가 10,000여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삼행시 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야 이 세 글자로 삼행시를 만드셔서 유료 문자 샵 3696 샵 3696으로 보내주시면 당첨자께는 후보자가 언팩쇼 방송 끝나고 나서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8번 최문순 후보자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나라는 고용복지국가입니다. 원래 선진국 모든 나라들은, 우리보다 빨리 경제 발전을 한 나라들은 빈부격차를 겪었습니다. 그 빈부격차를 이겨내기 위해서 만든 국가가 바로 고용복지국가가 되겠습니다. 고용복지국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복지국가는 가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과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업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가족은 아기를 낳고 아기를 교육시키고 아기를 지을 집을 사는 것을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복지국가의 목표는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나 수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시 되돌아가 보면 빈부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분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배는 1차 분배와 2차 분배로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1차 분배는 대개 임금소득과 노동소득과 월급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2차 분배는 복지와 이자 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분배는 400만 원쯤 됩니다. 2차 분배는 4만 원쯤 됩니다. 그러나 복지나 수당이나 이자 소득으로는 가정을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아실 것입니다. 오로지 고용을 통해서만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고용을 통해서만 가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국가는 4개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취직입니다. 그래서 취직 사회 책임, 육아 사회 책임, 교육 사회 책임, 주택 사회 책임 이 4가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가정국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직 사회 책임입니다. 사회 책임자입니다. 취직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사회란 기업과 지방정부가 됩니다. 공동 책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하나 보고해드리면 기업이 한 분의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 지방정부 강원도가 100만 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17,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13조 정도가 들겠습니다. 육아사회 책임제는 아기도 지금부터는 개인이 기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길러주셔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기를 낳은 가정에 월 40만 원씩 4년간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로 강원도의 출산율이 거의 전국 탑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면 1조 3천억이 들겠습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교육사회 책임제인데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등록금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흥업소에까지 나간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무상 등록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강원도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도립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도립대학에서는 2014년부터 무상 등록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약은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인데요. 1조 5천억이면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년들에게 빨리 해줘야 된다. 청년들이 더 이상 청춘을 등록금을 버는데 소진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이 제 공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회 책임제인데요. 젊은이들이 집값이 오르면 제일 힘든 분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우리 주택을 원가로 공급하게 되면 30평의 경우에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융을 일으켜서 젊은이들이 월세를 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월 45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7평 정도 방에 월 45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30만 원 정도 지을 수 있고 한 10조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 4대 책임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살기에 편안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최민순 후보자 발표였습니다. 방송기자 출신답게 아주 시간을 딱 맞춰주셨습니다. 고용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포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7번 양승조 후보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럭키세븐 양승조입니다. 1인당 GNP 32,000달러, GDP 세계 9위, 세계 6위 수출 대국,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잠깐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걱정도 있습니다.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걱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회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숲속에 왜 내 집은 없을까? GDP 9위 나라인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나는 언제쯤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국민 하위 50%가 가진 총 자산이 2%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 꼴찌 출산율은 100% 민족 소멸로 갑니다.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고 노인 빈곤율은 OECD의 3배나 됩니다.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는 3대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저 양승조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3대 위기의 소방수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고비용 각자 도생사입니다. 국가가 주거, 보육, 교육, 의료, 교통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나라, 저비용 상생 연대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 4일 근무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1967시간으로 세계제 3위입니다. 독일이나 덴마크보다 580시간 이상 일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일자리는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주 4일 근무제는 일자리 나누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 생산성 증가, 삶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20만 채씩 15년간 300만 채를 짓겠습니다. 집이 없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 낳기를 망설입니다. 충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은 25평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입니다. 더 행복한 주택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겠습니다. 셋째,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병 181만 원, 병장 21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알뜰히 모으면 3천만 원 정도를 저축해 대학 등록금이나 사이 디딤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하겠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하여 과감하게 법인세를 감면하겠습니다. 다섯째, 윤석열 취재형 방지법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시는 정치검찰총장, 정치감사원장이 공직농단과 정치 투기 행위를 못하도록 절대로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는 모두 충청의 승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저 양승주는 중원에서 깃발을 들고 싸우는 유일한 장수입니다. 저 양승주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고 충청의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선택적, 전략적 선택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럭키세븐 기호 7번 양승조 후보자 정책구상 잘 들었습니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의 정책구상 잘 들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삼행시 국민 참여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요,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민주야 세 글자로 삼행시 만드셔가지고요, 유료 문자 샵 3696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네 분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자를 만나가기 전에 잠깐 쉬어가는 코너 마련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4일날 열렸던 국민 면접의 뜨거웠던 현장을 담은 영상과 국민 선거인단 모집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 면접관이 직접 평가하는 국민 면접 제2탄. 이번 민주당 경선에는 경력, 나이, 계급장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우리 9분의 후보는 무대 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블라인드라고 하니까 궁금해하실 텐데 나는 구분할 수 있다 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전체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 면접관을 제가 직접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령대는 50대입니다. 50대에서 숫자를 고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저희들이 공정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다음에 같이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기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삼성이 소니를 이겼듯이 압도적으로 기술에서 이기는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는데 공정한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경기가 V자 급반등할 것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잘 키워야 그래야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에 누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제 1번 방부터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공개를 하겠습니다. 1번 방에 누가 계실까요? 이낙연이란 얘기가 많이 들려.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추미애 후보입니다. 양승조 후보였습니다. 정세균 후보였습니다. 네. 3등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3번 방에 있던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광재 후보입니다. 자, 이낙연 후보입니다. 2부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대3 집중 압박 면접으로 치러집니다. 후보들의 혼을 쏙 빼놓으실 면접관분 3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천관율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정수경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지금 부동산과 이 교육 격차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 청년들은 성폭력,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남성 청년들하고 인식의 괴리도 상당히 큰데요.
인재를 두루 기용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통계 자료 등 공개할 수 있는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탈원전 탈탄소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토지 공개념을 부활해서라도 규제를 좀 더 뚜렷하게 명시하자. 국익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지 정권 차원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2050년까지는 화력발전소가 전부 다 폐쇄될 예정입니다. 복지국가는 하나는 직업하고 하나는 가족입니다. 공정과 포용이 함께 가는 이 로봇 태권브이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조정관에 들어있는 조종사입니다.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 격려를 하고 보상을 주는 체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9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도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9분의 감자 이름을 붙여드렸는데 포테이토스, 약자로 PTS. 우리는 BTS! 네, 3등은 이광재 후보입니다. 2등은 불량감자 최문순 후보입니다. 1등은 이낙연 후보입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9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총 2차에 걸쳐 모집되는 국민선거인단은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은 win.the민주.kr에서 전화는 16681111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선거인단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해 주십시오. 권리당원과 대의원께서는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난 4일 1일 날 열렸던 청주에서의 국민 면접의 뜨거웠던 현장과 국민 선거인단 모집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국민 선거인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 언팩쇼 하고 있는데 7시 40분인데요. 민주당 유튜브 델리 민주 말고도 오마이뉴스 TV, 민중의 소리, 시사타파 TV 등 9개가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현재 15,000분 이상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5번 이낙연 후보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5번 이낙연입니다. 우리는 내년의 승리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생각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내년 대선의 승리,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입니다. 우리는 민주당답게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민주당의 정신을 생각할 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싸우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두려움 또한 인정하셨습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적이면서도 강인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 첫 번째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를 실시해 복지를 본격 시작하셨습니다. 복지를 시혜가 아닌 국민의 권리로서 정착시키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 열어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도약하게 하셨고 한류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그 자산들을 이어받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둘째는 민주당의 도전입니다. 민주당다운 도전이 무엇인지 물으신다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삶이 그러했다고 답할 것입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부산의 골목에서 노무현입니다를 외치며 고개 숙이던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결과는 부산에서만 3번 낙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때 나왔습니다. 정치인은 어떤 경우에도 유권자를 탓해서는 안 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금언은 정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할 것입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은 대통령이 돼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사회적 권위주의 타파에 앞장섰고 특히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결정하셨습니다.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게 부드러운 사회, 그게 가장 좋고 따뜻하고 당당한 사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내년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민주당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을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뜻을 받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고 경제 회복에 진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G8 국가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존경하게 만드셨습니다. 평화는 누가 대신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내년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꿈과 성취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3분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하신 꿈을 완성하는 일, 그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평화를 더 정착시키겠습니다. 불평등을 없애고 공정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모든 부문을 균형 발전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5번째 나라 G5로 높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가 그것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3분 대통령을 거울로 삼겠습니다. 청출어람, 3분 대통령께 배웠지만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특별한 책임입니다. 민주당다운 승리, 그것이 저의 운명 같은 책임입니다. 제가 그 책임을 다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5번 이낙연 후보자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위한 정책 발표였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4번 정세균 후보자입니다. 위대한 당원 동지 여러분, 정세균입니다. 지금 우리 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민심은 우리 당을 저버렸습니다. 당원들은 죄 지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우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검은 밤의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일어나, 다시 일어나 해봅시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든 정권입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절망의 통곡을 기억하십니까? 악랄했던 언론과 검찰, 수구 세력의 공격 속 우리의 마음속의 지도자 노무현을 잃고 만든 정권입니다. 어떻게 만든 정권입니까? 팽목항 앞바다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울분을 삼키며 만든 정권입니다. 불의한 권력의 물대포 속에서 다시는 국민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만든 정권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뜨거운 촛불로 만든 정권입니다. 우린 어렵지만
이겨왔습니다. 1997년 한국전쟁 후 최대 국난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3,300여 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 147만 6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빚더미 경제, 폐허의 나라를 민주당 정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절체절명 국가위기에서 민주당은 K-방역의 역사,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안정적 경제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57년 만에 선진국 그룹으로 도약했습니다. 위대한 당원 동지가 주인공입니다. 우린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저 정세균,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익히고 산업자원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친 경제 전문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이 발탁하고 검증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혁신 경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함께 사는 혁신, 탐욕이 아닌 상생으로 미래 산업을 키우고 청년의 도전과 패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 혁신의 힘으로 강한 대한민국, 강한 경제, 세계 10위의 경제 선진국을 넘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개막합니다. 청년에 대한 사회적 상속으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 평생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복지, 마이마이 복지로 돌봄을 강화하고 5대 도시 철도 지하화로 갈라진 도시를 잇겠습니다. 지방 분권으로 균형 발전 4.0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의 소망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승 후보가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의 첫 번째 조건은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안정감입니다. 갈등과 분열은 준비된 패배입니다. 이기는 통합의 리더십,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둘째, 검증받은 유능함입니다. 불안한 후보는 필패합니다. 좌충우돌이 아니라 오랜 경험의 유능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마지막 셋째, 깨끗한 도덕성입니다. 수만의 융단 폭격 검증에서 견디지 못하면 필패합니다. 저 정세균, 도덕성만큼은 그 어떤 후보보다 자신 있습니다. 도덕성과 유능함으로 당을 하나로 통합하여 반드시 정권 재창출 이루어내겠습니다. 꼭 승리하겠습니다. 저 정세균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다시 일어납시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6분의 발표가 있었고요. 지금 시각이 7시 50분입니다. 이제 2분 발표자만 남았습니다. 자, 7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후보자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의 꿈. 그 꿈은 우리들 가슴에 노란 깃발이 되어 펄럭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 G7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불공정,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의 카르텔로 많은 국민은 정당한 땀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실망으로 꿈을 접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OECD 최고의 절대 빈곤율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부자들은 명품을 사들이기에 바쁘고 가난한 서민들은 일품을 팔기에 바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은 국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아야 합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아야 합니다. 사람이 권력이나 이념보다 높아야 합니다. 저 추미애가 가고자 하는 세상은 양극화와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입니다. 20세기의 방식으로 선진국이 된다고 지금의 양극화와 불공정이 사라질까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품격을 함께 높이는 21세기형 선진 강국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불공정은 구조적입니다.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연간 약 400조나 되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과세로 공공복지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쓰겠습니다. 둘째, 국가의 잘못된 권력 행사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주권자의 인권과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해치는 법과 제도를 바로 잡겠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복지로 더블 복지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복지부총리를 신설하고 선진국형 복지국가를 완성해내겠습니다.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넷째, 교육혁명을 해내겠습니다. 21세기형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대학 구조 개편, 평생 직업 교육 체제, 조기 창업 교육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팬데믹 이후 세계 질서 재편을 이끄는 선도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호혜주의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추미애가 주창한 신세대 평화론에 입각한 평화 경제 구축과 한반도 대번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청년 미래 세대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는 평화 공존 미래 청년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저 추미애의 전공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추미애는 양극화와 불공정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전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입니다. 선택적 정의, 가짜 공정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촛불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늬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심장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다시 촛불 정신으로 돌아와 사회 대개혁의 심장 소리를 우렁차게 울립시다.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추미애의 깃발을 함께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후보자 발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에 이어서 사람이 높은 세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8번째 발표자입니다. 기호 6번 박용진 후보자입니다. 박용진은 발상 전환의 정치를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성과를 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6번 박용진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박용진이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 대학생들이 질소 충전된 과자 150개로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건넜습니다. 과자업계의 과대 포장을 지적한 거죠. 질소 과자로 한강을 건넜습니다. 과대 포장된 정책으로.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한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박용진은 과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해온 일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당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뚜벅뚜벅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유치원 3법 통과시켰습니다. 재벌의 차명계좌에 금융실명법을 적용해서 1,196억 원 세금과 과징금을 환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리콜 무상수리 조치로 국민 안전 조치를 이뤄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박용진의 정치는 발상전환의 정치입니다. 우선 소득세, 법인세를 동시 감세하고 3대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연수익률 7%의 국부펀드를 만들고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 적립계좌를 열겠습니다. 떡잎 성장 전략, 혁신기업에 투자해서 경제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육군 병장 출신 박용진이 강한 안보를 위해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임금으로 모병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군인 연금제도 개혁하겠습니다. 박용진식 주택공급 정책의 내용은 집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겁니다.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2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도시를 수출할 수 있도록 신성장 모델도 만들겠습니다. 박용진은 강한 나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준비했습니다. 박용진이 약속하는 대한민국은 행복국가입니다. 888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시간 노동하고 8시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8시간 사랑하고 휴식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행복국가를 만들기 위해 경제성장 전략, 국부펀드 전략, 그리고 강한 안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뉴딜이라던 기본소득, 이제 제1공약이 아니십니까?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을 받으려고 증세 얼마까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병통치약처럼 호명됐던 기본 시리즈, 광고는 요란했는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박용진의 국부펀드는 국민 스스로 적립하고 수익률은 연 7%입니다. 한 번에 5천만 원 적립하면 1년 차에는 350만 원의 수익을, 10년 차에는 1억의 자산을 가지게 됩니다. 월 8만 원, 반년에 25만 원 차원이 다릅니다. 박용진의 국부펀드는 기본소득에 드는 연간 50조 같은 재정 투입 없이 자산 운영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 운영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국민 자산 5억 성공시대, 국민연금 850조, 한국투자공사의 200조, 각종 연기금 60여 개의 200조를 합쳐서 약 1,500조 규모의 국부펀드를 운용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결국 증세로 나라 돈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기본소득 나눠준다고 해서 일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박용진은 국부펀드를 통해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를 이룩하겠습니다. 노후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박용진의 국부펀드, 이재명의 기본소득,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박용진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네, 박용진 후보자 발표했습니다. 발상 전환의 정치, 새로운 길, 행복국가에 대한 정책 구상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8분의 발표 모두 잘 들었고요. 후보자가 계획하고 꿈꾸는 멋진 정책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삼행시 국민참여 이벤트 문자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문자 마감하겠습니다. 후보자들께서 민주야 삼행시를 선정하시는 동안 국민들께서 보내온 메시지 영상으로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방, 경제, 사회. 지금 숨이 턱턱 막힙니다. 개혁과 공정의 사회? 대한민국이 새우등입니까? 부동산이란 불공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변동되는 교육 정책 속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 더 이상 변동되지 않도록 학생들이 안정적인 입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과 양극화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초등학교 모든 학교가 많이 폐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시는 언론하고 검찰 개혁입니다. 언론이 편파적인 게 너무 많고 검찰 수사 결과나 보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안심할 수 있게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기 위한 그 선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문제를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하고 모든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청춘들이 희생하는 군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감싸줄 수 있는 모두가 이 미중이라는 고래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력이 강한 분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의 그 간절한 소망이에요. 저희 아이에게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꼭 선사하고 싶습니다. 선진국의 품격에 맞는 품위 있는 정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용 사회를 만들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구성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주시고 갈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방, 경제, 사회, 기타 민주화 지수 등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국 반열에 올려주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그다음에 우리들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그런 어디에 나라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그런 대통령님이 돼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이 담긴 국민들 한마디 한마디에 저 역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후보자들을 다시 무대로 모셨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삼행시를 8분의 후보자께서 각자 하나씩 선정해서 무대에 오셨는데요. 한 분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호 순대로 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 추미애 후보자입니다. 제가 오늘 민주야 띄워드릴 테니까 소개를 해주세요. 자, 민생아 조금만 기다려줘. 주권 재민의 대한민국을 위한 야 야당에게 압승하는 추다르크. 네, 아주 간결하고 좋은 문장 같은데요. 추미애 후보님 어떤 점에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다 마음에 드시나요? 다 마음에 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자입니다. 역시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주인 국민이 나서서 야단치겠습니다. 네. 0164번이 보내주신 겁니다. 0164번님. 예. 이재명 후보자님 어떤 점에서 선정하셨습니까? 네, 아까 다른 분들 발표 도중에 삼행시를 많이 뒤져봤는데 물론 이재명을 응원하는 사람도 많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 앞으로 잘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4번 정세균 후보입니다.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주먹 불끈 쥐고 원팀이 되어 야심차게 달려라 더 민주. 네. 정세균 후보자님 어떤 점에서 선정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 원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당원 동지 모두는 정권 재창출을 원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2716번에 이 삼행시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네, 2716님. 이따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끝나고 다 국민면접관한테 직접 전화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이어서 기호 5번 이낙연 후보자입니다. 운을 역시 제가 띄워드릴게요.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네. 어떤 점에서 선정했는지 안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공감이 많이 가시겠어요? 네, 저를 격려해 주셔서 5509번입니다. 네, 이따 꼭 전해 주시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6번입니다. 박용진 후보입니다. 자, 운을 떼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주인공은 박용진.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 마지막 그런 광고 카피 같은데요, 그죠? 예. 어떤 점에서 선정하셨어요? 뭐 다 그냥 들으시면 알 거고요. 네. 아까 저 리모트 컨트롤을 제가 조작해서 이걸 화면을 넘기기로 제가 했었는데 이게 안 먹더라고요. 엄청 당황했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 이거를 조작한이라고 2개를 한꺼번에 혼자서 해야 됐을 우리 비서관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혼자 이것저것 하느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예. 그러니까 야, 잘했어. 네. 자, 이어서 기호 7번 양승조 후보입니다. 역시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민심을 챙겨야 주인이 듭니다. 야당을 이기는 더불어민주당. 네, 예. 어떤 점에서 선정하셨어요? 일단 민심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고요. 거기다 더불어민주당을 격려했다는 의미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호 8번 최문순 후보 듣겠습니다. 네, 민국이도 대한민국, 대한이도 만세도 대한민국 만세. 주인의식으로 욕심내지 않는 야인 시대의 리더를 원합니다. 기호 8번 최문순을 응원합니다. 네. 그 마지막 기호 8번까지도 정말 문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건 스스로 장문하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점에서 선정하셨어요? 맨 앞줄 대한민국 만세. 네, 대한민국 만세. 네, 앞서도 많이 말씀 있었지만 대한민국 완팀으로 우리가 한 팀으로 나가자 이런 뜻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기호 9번 김두관 후보입니다. 제가 오늘 띄워드릴게요. 민주당이 주체가 되는 야심찬 대한민국. 네, 아주 간결하고 좋네요. 깔끔하고. 어떤 점에서 선정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비로소 진입했는데요. 우리 백성 민중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그런 야심찬 대한민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선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8분 후보자님들 끝나시면 약속하신 대로 이 국민면접관 선정되신 문자 면접관님께 반드시 전화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국민면접관 여러분, 오늘 8분 후보자 함께했던 시간 어떠셨습니까? 국민면접관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얻기엔 좀 다소 부족한 시간이었겠지만 대통령 취업준비생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분들의 진심이 조금 닿았길 바라봅니다. 이제 후보자들께서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시고요, 국민들께 손을 좀 흔들어서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대선을 향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책
언팩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